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쉬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시장이 저희들이 이제 방송하는 초반에 갑자기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러시아 매체를 통해서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칠러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감행했다. 전술 훈련이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데 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관련된 속보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 10분 전에 확인한 결과였는데 한번 제 노트북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단은 분쟁이 좀 일어났는지를 좀 네. 확인해야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크림반도를 지난번에 이제 거의 10년 전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보시면은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루안스크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좀 외곽 쪽에 있는 도네츠크 위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우리나라 치면 뭐 강원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쪽이 지금 독립 국가로 이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원래 러시아에서 감행이 됐었고 러시아 하원 쪽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속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이쪽 그 루안스크 지역에 박격포 그리고 수류탄 관련된 이런 교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증시가 순간적으로 출렁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따가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또 자료도 좀 많이 준비해놨는데 어쨌든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뭔가 뉴스가 보도된 부분들에 대해 증시가 좀 출렁였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시 또 회복해주는 모습들이 지금 방금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직은 뭐 정규전으로 돌입한 구간이 아니다. 뭐 국지전 정도는 어느 정도 소요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그 추후의 뉴스를 좀 확인하고 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사실 어제도 그 긴급 점검을 통해서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약간 더 확장시키면 미국과의 뭐 전면전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극단적으로 타협을 갈 수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긴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10년 동안일 그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투자 심리가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전술 훈련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미사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 같은 경우도 미사일 쏘고 나서 또 대화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반등이 워낙 세게 나왔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요. 어차피 저희가 새로 고침에서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거기서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는 기분 좋게 오늘 네. 좀 있으면 또 2,800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에서 또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원래 새로 고침이 순서가 있었는데 조금 바꿔서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미치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에너지가 될 텐데 네. 이 에너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문제가 됐을 때 어제 뭐 원자재 담당이라든지 법무법인의 박사님도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결국 중동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소매, 그쵸. 빵 가격이 네. 올라가게 되면 또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좀처럼 진정세를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이제 94, 5불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렸죠. 네. 일단은 뭐 조금 진정세가 좀 돌아오는 분위기였고 통화력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일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지만은 네. 뭐 별다른 뭐 이제 시장의 컨센을 좀 부합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증시 자체가 어제 사실 좀 많이 폭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미국도 오히려 또 전일 밤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었고 조금 무리해서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무리해서 빠졌던 결과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철군 관련된 부분들 러시아 국방부를 통해서 또 영상도 공개한 만큼 워낙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좀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친구도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영상도 공개하면서 진화 자극에 나섰는데 뭐 지금 뉴스가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분쟁 지역, 독립 관련 지역 이쪽에다가 지금 국지전이 이제 뭔가 교전이 발생했다 소식이 되는데 아직은 이제 뭐 속보가 조금 또 오보인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조금 일단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철군 관련된 부분 나왔지만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일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병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뭐 저희보다 더 뛰어난 이 군사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뭐 상관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그 군대 지휘 체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통상 전쟁이라는 걸 벌이려면 군단급 통제하에서 사단과 여단급이 전투를 치르는 게 통상 이제 지휘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는 이번에 완전히 색깔을 바꿨어요. 어떻게 되냐면 소규모의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요. 대대 전투단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단급을 좀 더 뭔가 이제 좀 작게,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전술적으로 지휘 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가고 그리고 기동성도 있게 이게 진행하는 전략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첩보를 뭐 접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판단했을 때 군사 위성 지도를 많이 살펴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사 위성 지도 상에서는 당연히 부대가 증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 병력 안에서 소규모로 나눴던 이 대대 전술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뭐 이런 또 군사 전문가의 또 칼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뭐 아직 종료됐다고 저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이런 뉴스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흔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일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하지 않습니까? 예. 폐막을 할 때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과 시진 국가주석의 또 유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워낙 평화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괜히 또 중국의 또 입장을 또 거스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뉴스가 오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이제 유럽 시간 오늘 아니면 20일이다. 이 침공 계획 날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 그렇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저도 뭐 군사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까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아직은 확실치 않은 뉴스가 뭐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나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접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뉴스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은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사안이 복잡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거와 달리 좀 급박하게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네, 도사리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탁 다가오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인데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는 근본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높은 상승, 그렇죠. 그리고 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서의 가스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또 연결고리 만든다면 단순히 에너지의 의존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 에너지, 기존의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로 또 더 성장을 갖고 가면서 다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나 내지는 여론은 에너지 다변화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법안에 보면 수소를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얘기지만 왜 수소를 얘기하느냐? 에너지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변수를 조금은 장기적으로 잦아들게 만들려는 게 정치권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 이게 사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다시피 그 화석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 뭐 석탄 이 가격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좀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BBB 법안 관련된 부분 제가 1월 달부터 주구장창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카테고리를 쪼개서 상정을 시킬 거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청정 수소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연다고 하면서 그 관련된 법안이 상정이 1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뭐 어제 뉴스가 보도됐지만 지금 이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 중에서 요 금액이 한 95억 달러, 한 11조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11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뭔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규모로 봐도 원화로는 11조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는 이제 직접적 영향이 없을 거고요. 뭐 그러면서 뭐 일진아이솔루스라든지 뭐 이런 수소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워낙 많이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제한적이고 아마 수소 관련된 부분들은 뭐 대부분 종목에 한 종목씩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전반적인 이 그린 이 생태계 그 생태계에서의 정말 마지막에 있는 끝자락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끝자락에 있다는 뜻은 결국은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망하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도 보시면 뉴스 뭐 이런 뉴스 속보 나왔다고 시장이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수소 쪽을 뭔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결국은 그린 부양원 법안 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또 지원금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만약에 순풍이 트면 그쪽으로 순풍이 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이제 밀어붙일 만한 힘이 있을 때 네. 밀어붙이게 돼 있는데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는 뭐 2000대 중반에도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거는 네, 유가가 맞습니다. 80달러, 100달러까지 가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도 이런 어떤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강하다라는 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5년, 10년의 장기적인 어떤 전망 하에서는 우리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관련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린 에너지 관련주 향후 전망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약에 들고 계신다고 하면은 미국 대표적인 기업이 뭐 수소 펀드도 있겠지만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 아실 겁니다. SK가 지분 투자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 기업이 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많이 빠진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에서 아직은 이게 뭐 제대로 바닥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과 풍력 쪽을 계속 유망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화석에너지의 가격 자체가 쉽게 유가가 좀 꺾였으면 좋겠는데 유가가 안 꺾이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안 꺾이면 가스라든지 석탄 가격도 안 꺾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꺾일 기미가 저는 안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해운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그런 해운사들의 주가들을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 뭘까요? 운임 자체가 많이 효과가 계속 많이 돈다는 얘기겠죠. 글로벌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저는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가격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싼 비용을 들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많습니다. 뭐 하나솔루션도 있고 뭐 동국 SNC, CS 윈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지금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뭔가 수주가 나오면은 올라가다 공매도 맞고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공매도 타겟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외된 종목들, 뭐 동국 SNC나 이런 종목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좀 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투자 심리나 그렇죠, 장기적인 방향이 네.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이런 거예요. 악재가 어떻게 보면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리오프닝. 그래서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순환매로 잡아왔습니다. 이게 순환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지금 시장은 뭐 지수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 심리도 약하고 조그만 뉴스에도 흔들리지만 네. 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려면 결국 실적이고 이 실적이 잘 나올 만큼의 기대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으로 자꾸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항공이었다가 여행이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이런 리오프닝주가 순환매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9만 명, 10만 명 넘어가면서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승이 지속될지 이런 국면이 더 갈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마 이제 주말 전후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런 확진자 도표를 보면은 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팍 올라가거든요. 원래 이제 전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저희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발췌된 자료에 따라서 네. 23일 전후가 최대 정점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 올라가는 거는 사실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면 왜죠? 예, 이게 왜냐면 이게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원래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많이 벗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장품의 주요 고객층이 이제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화장품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마스크 안에서도 계속 화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많이 고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 화장품가 올라간 거는 오보가 나왔었습니다. 오보요? 예. 어. 어떤 서울시에서 네. 이제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한다는 행정명령을 하겠다.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음. 화장품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 해제 고시가 오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었으면 지금 어쨌든 뭐 종목들이 지금 상승부 다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심하셔라. 좀 어느 정도 차익을 거두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에 또 속보가 오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뉴스가 나와가지고 좀 상승보 반납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화장품은 조금은 오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네. 화장품 공략하실 때도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저는 굳이 본다면 색조 화장품 같은 거는 괜찮다고 보고 맞아요.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기에는 색조 화장품이 여성분들 필수겠죠. 어찌 보면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퍼시픽은 저도 즐겼습니다. 저도 설화수라는 브랜드 잘 즐겨 쓰거든요. 근데 뭐 마스크 안에서 마스크를 뭐 여부에 따라서 따지지 않고도 그냥 뭐 샤워하거나 씻고 나서도 바르는 게 설화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로션이나 네. 기본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한다면 색조 화장품 쪽이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서울시 관련된 오보 뉴스가 보도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하셔라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추가적으로 순환매 이쪽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순환매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얼마 전에 신광선 매니저가 네. 리오프닝은 아니지만 이 해운주 쪽에 좋다고 얘기를 해서 방금 이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주가 굳건해요. 이런 네. 흐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앞으로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운 관련 애널리스트 분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네. 뒤늦게 봤는데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해운 쪽이 좋은 게 결국은 이제 경제가 정말 재개되는 부분들이 그런 증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많이 못 갔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못 갔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부터 똑같이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미 지금 미국 관련된 해운주들은 이미 신고가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신고가가 나왔던 배경은 확실히 그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뒤늦게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해운주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 해운주를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담된다. 지금은 저는 단기적인 고점 영역에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눌렸다 가는데 그러면 다음 타겟은 뭐냐? 결국은 선박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 선박을 많이 신규적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선박을 친환경 선박의 부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리오프닝하다 해운이 얘기 나와가지고 해운도 어떻게 보면 네.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은 너무 뻑뻑하게 전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20일이 아마 끝나고 나서 조금 네.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나면 뭐 패럴림픽도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전인대를 기점으로 보다 더 이제 리오프닝 즉 이제 어떤 소비라든지 생산 활동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아시아 쪽에 해운 물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굵직굵직한 선사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피더 업체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해운사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보라고는 했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 악재가 워낙 뭐 강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그만 이제 호재에도 강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좀 바닥을 잡아간다라고도 물론 이제 바닥에서의 그 변동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봐도 이제 늦진 않다라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사람들 투자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 리오프닝이라는 어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이제 경제 순환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어찌 보면은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는 그쪽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오늘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발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만 봐도 리오프닝에서 상당히 강했던 게 대부분 여행 관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쪽은 별로 못 갔어요. 사실 항공주들은 뭐 2%, 3% 갔지만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CJ, CGV 장중에 8% 올라갔죠. 네. J 콘텐츠의 시총 1조짜리가 6% 가까이 올라갔죠. 예.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인터파크도 오늘 또 급등 나왔다가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제가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지금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 경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지갑이 열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결국은 이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 상승 탄력이 이쪽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내일 그 지금 이제 거리두기 관련돼서 이제 반역 지침이 내일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대본에서. 네.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조금 깜짝 놀랄만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에 대한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리오프닝을 지금 한 종목을 갖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네. 저는 내일 그 뉴스가 나오면 팔 겁니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재료 소멸을 판단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종목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말고요. 네. 네, 뭐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고 우리가 쉽게 지갑이 열 수 있는 쪽에서 리오프닝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 종목은 어떤 걸로 따져보면 좋을까요? 그 종목 말고요. 그 종목 말고요. 네. 종목 저는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은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통계자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투자 판단 고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네. 내일 정도의 재료가 노출돼서 아마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좀 빠지면서 주말에 지나갔을 때 확진자가 좀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뭔가 또 가격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점이 이제 23일 전후라고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나왔기 그쵸. 때문에 그 통계 자료가 정점이 통과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리오프닝의 진짜 마지막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제가 구분해 드리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좀 더 알아드리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23일 전후에 과연 이 부분들이 정점에 최대 정점에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그때 만약에 대한항공이나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 뭔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뉴스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이 네. 우리나라 장중에 한 10에서 15분 동안은 그러게요. 정신없이 몰아쳤는데 원래가 이제 돈바스 지역의 어떤 그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독립국가 뭐 얘기가 많이 예, 있던 뭐 지역이래요. 그 분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팩트는 일어나긴 했는데 이걸 확대 해석할 만큼의 시작은 아니었다라는 게 그러게요. 현재까지는 흘러나온 겁니다. 네. 그럼 물론 더 악화될 수는 네.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확대 맞습니다. 해석할 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친환경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보자라는 얘기의 어떤 포인트 네. 잡고 결국 이제 어떤 리오프닝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을 이런 시장이 힘들 때 더 담아보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는 네. 하루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도 아직 뭐 외신에서 정확한 소식이 또 떠오르는 건 없는 상태고 메이저 외신은 뜨진 네,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상태로 일단 또 시간을 또 지켜서 들어온 소식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신광수 매니저님 또 이번 주 어제 또 PT 준비 안 해서 네.
꾸짖음을 좀 저한테 받으셨는데 네.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요? 우크라이나 오보 뉴스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뉴스에서 네. 시장이 좀 눌렸죠. 네. 눌렸으니까 당연히 가지고 나왔고요. 유가가 상승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이 가격이 안 빠집니다. 목재 가격이죠. 목재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빠르게 네. 말씀드릴게요. 이건 홀딩 해야죠, 여러분들. 오늘의 PT 종목은 이건 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편입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2번 정도 나와서 수익 실현을 여러 번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 건자재 쪽이고요. 조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군도에 어느 정도 지금 시장 평가 금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이 조림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목재 가격 관련된 부분이겠죠. 목재와 PVC 가격이 희한하게도 안 빠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재라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건설 경기에 필수적인 건설의 필수적인 게 바로 목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그 경제가 뭔가 재개되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목재 가격 상승하는 주택 가격 상승과도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홀링스가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가격전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적절하게 눌릴 때 저는 샀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원자재 이제 쇼티지 나올 때 많이 올라갔다가 거의 6개월 쉬었는데 목표 가격을 짧게 일단 볼게요. 5,3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4,2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네. 가격전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따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는데 네. 5분 나가 5분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분들 상황 파악해서 잠시 뒤 무료 방송 3시 30분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